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모시고 일단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지금 프로님은 이렇게 좀 씁쓸해 보이세요? 그 노사 합의된 거. 아유,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고 엔비디아 실적. 유가 엄청 떨어졌고 네. 국채금리 떨어졌고 네. 어제 코스피 안 좋았고 네. 그럼 오늘은 뭡니까? 다 반영해야죠. 다 반영해야죠. 하나까지 다 반영해야죠. 오늘 날인데 왜 그러세요? 삼성전자 성과급 받는 게 그렇게 배 아프세요? 조금 아픈가? 그러니까 뭐 아픈 건 인정. 나도 아파. 아니 뭐 배 아픈 건 진짜 둘째치고. 네. 이렇게 되면 나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은 안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죠? 다른 기업들은 그만큼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못 받겠지만 그게 이제 룰처럼 된다는 거지. 왜요? 저희도 그럼 그렇게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요구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노조 있는 회사들은 다. 일단 그거는 첫 번째 뉴스로 준비했으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그러시죠, 네. 다우존스는 1.3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54% 상승했어요. S&P 500은 1.08% 상승했는데 이 삼성전자 노사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에. 네. 약간 농담이고요. 네. 그 다우존스는 60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5만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릴 건데 오랜만에 저 소식, 이란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관련한 소식은 지금은 굉장히 좀 일희일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데일리하게 반영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 이란 소식이 반영되거나 네. 분위기가 나쁠 때 이란 소식이 반영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있었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보자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란 정부에 14개 항을 제안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초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답변은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제 이란 정부의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별로 이제 신뢰를 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포인트는 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브렌트유가 5.63%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네. 했고, 그리고 WTI 선물도 5.66% 하락하면서 $10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유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기준금리까지 인상하는 네. 요 시나리오를 좀 걱정을 하면서 증시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 10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도 4.569%로 10bp가 내렸고요. 네. 30년 만기 같은 경우도 그 5.20까지 올랐었는데 이게 6bp 내려서 5.114%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레벨 자체는 지금도 높은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좀 내려오면서 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추세가 좀 달라지나? 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딱 그거죠. 네. 예, 그래서 주가가 1.3%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네. AMD나 인텔 같은 경우는 AMD가 8.1%, 인텔이 7.4%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4.5%가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가 4.5% 오를 정도면은 도대체 우리는 얼마를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우리 코스피는 대부분 반도체가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오늘도 사이드카를 걱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그 삼성전자의 그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꼭 이런 거는 극적 타결이 되죠. 네. 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협상하는 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극적 타결이 안 되면은 힘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그 안을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극적이지 않게 타결을 하면은 들어가서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야, 너 더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를 노조 원들에게. 그러니까 노조 원들한테도 네. 뭐 이렇게 빨리 타결을 하냐, 더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서 벼랑 끝 전술에 벼랑 끝으로 안 가면 안 쳐준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좀 잘 될 거라고 생각들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정부도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진짜 거의 뭐 장관이 몇 명이 뛰어들었습니까 여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네. 특정 회사의 노사 관계에 대통령 장관이 다 뛰어들어갖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안 되니까 노동부 장관 투입됐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파업 제일 잘하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님일걸요? 그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위원장 출신이죠. 예. 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양쪽 모두에게 든든한 중재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좀 네.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OPI하고 그 특별 성과급, 그러니까 네. 성과 인센티브하고 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 경영 성과급을 구분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성과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성과의 10.5%로 네.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노사가 합의에 선정한 사업 성과의 10.5%. 단어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이익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네네.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성과급이 영업이익이 몇 %더라라고 네.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의 몇 %를 기준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네. 예전에 하이닉스가 그 기준을 삼아서 지금 거의 이 대부분의 사단이 기업들이 났죠.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기업의 선택일 수는 있죠. 그렇죠? 선택일 수는 있죠. 네.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단어가 주는 대외적인 메시지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면 우리가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네. 여기에 영업이익이 딱 나오는 순간 이거 성과급으로 몇 %를 차감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업이익률 네. 자체를. 그러니까 이 재무를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융통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는 단어가 좀 빠졌다라는 것도 어쩌면 이번 합의의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경영 성과급 같은 경우는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요. 그 특별 성과급의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그 반도체 부문 사업 부문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어제 뭐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30% 70%뭐 이런 얘기들 네.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눠지기로 한 거예요. 40%는 전체 부문에 배분을 하고 반도체 부문의 전체, 네. 반도체 부문의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여기는 그 파운드리 때문에 그래요. 네네. 파운드리는 적자잖아요. 사업부별로도 인센티브를 좀 나누겠다는 얘기네요.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세분하게 세분화해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부문 전체의 40%를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 적자가 나더라도 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60%가 있는 거고, 전체가 40%가 적자 나도 받는 거고, 네네. 그리고 60%는 사업 부문별로 흑자가 나는 쪽에 주로 배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60% 대부분은 뭐 메모리가 먹겠죠. 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경영 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된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되고 3분의 1은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라는 네. 건데, 이거 보면서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제가 추산은 안 해봤는데 이거 상무자 주식을 사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사주를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1년,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는 거니까 항공자가 주식을 그 자사주 매입하는 거 외에 추가로 사겠구나. 물론 이 직원분들이 바로 팔아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년 매각 제한, 2년 매각 제한 있으면 이거는 락인으로 네. 일단 매수가 좀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늘같이 좋은 날 올라갈 수 있는 얘기가 되겠구나. 있는 자사주를 주는 건 아니고 그냥 새로 그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혹시 회사가 아직 갖고 있었던 저 자사주를 주는 건 아니고 새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준다는 거죠?
그거는 안 나왔는데 예. 용납 안 되는데요, 그건. 아니, 아니, 왜냐면 자사주는 원래 있었던 거 소각하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되면 네. 매물이 한 번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 3분의 1 정도의 매물은 한 번에 나온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사주를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던 걸 만약에 혹시 지급하게 되면 아, 갖고 있던 걸 지금 뭐 지급하게 되면. 사람들 지급된 거 사람들 뭐 즉시 매각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물량이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걸로 결정해 주시죠, 정프로님. 아 그러실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프로님이 그러니까 새로 매입하는 걸로. 새로 매입하는 걸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사주를 뭐 있는 거 가지고 할지 뭐 시장에서 매입을 할지 그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그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네. 기존에 있는 자사주를 매각할 직원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딱 계획에 따라서 다 소각하는 소각하기로 거고. 했었으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프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그러게. 저도 회사 측에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10.5% 특별 경영 성과급 네. 이게 뭐 보도에 따라서는 이제 뭐 OPI 합쳐서 OPI가 1.5%라면서요. 네. 그래서 12%가 성과급 지급 아니다. 이제 이렇게 네. 보도 나온 데도 좀 있어서 요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 성과급은 12%고 예.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특별 경영 성과급 10.5, 그다음에 초과 이익 성과급 1.5% 합쳐서 12%가 가는 건 맞나요? 뭐 그렇게 이제 보도가 좀 그렇게 보도가 있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네. 전체 임직원들이 받게 되는 거는 아마도 영업이익이 한 12% 정도 될 거다라는 네,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결국 뭐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좀 심플하게만 얘기하자면 대략 1인당 평균 한 6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했던 건 그래서 얼마냐? 예, 뭐 그런 거죠, 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한 1억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한 6억 원 정도 아마 받게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예. 자, 뭐 여튼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몇 년 동안 유효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게 유효 기간은 최소 영업이익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10년간 이 기준이 유효하다라 그랬는데 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 기준이 그러면은 영업이익 기준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026년에서 28년까지 해마다 DS 부분의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이다. 네. 라 그랬는데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잖아요. 네. 지금 26년 기준으로 해도 그 정도가 너무 뭐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찝찝했던 게 2029년에서 35년은 DS 부분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그때는 꺾인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절반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찝찝하기는 했습니다. 그 뭐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사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뭐 뉴노멀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진짜 이렇게까지 오른 건 그 누구도 예상했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장 증설이나 뭐 다른 일들이 변수들이 좀 생기고 나면 네. 이보다는 훨씬 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그거에 그러니까 맞춰. 저는 그거보다 예. 캐파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네. 그러니까 메모리 수요는 계속되는데 음. 캐파를 그러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파를 늘려가지고 Q를 좀 더 늘리고 P는 좀 내려오는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것도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이 메모리 사이클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는 지금 전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근데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는 다들 인식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Q도 늘려야죠.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100조를 얘기하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6, 7, 8년도는 200조 이상 될 때 이제 특별 요구가 이제 더 나간다는 거고 그 이후로는 100조 이상만 돼도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기준을 그렇게 이제 정했다. 매년 6억씩 나간다는 건 아니고 영업이 어떤 기준을 안 정했으니까 네네. 노사가 협의한 기준에 그 비율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많은 말씀들이 올라오곤 있는데, 네, 요 정도를 일단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설명을 좀 드리고 추후로 더 뭐 디테일하게 또 추후 뭐 후속 보도가 나올 텐데, 그거는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죠. 오늘도 욕 먹는군요. 오늘은 뭘 했다? 아니 뭐 권 팀장이 욕 먹진 않아요. 이거. 예.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자, 그리고 이분들도 그렇게 뭐 막무가내인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아까 유가 떨어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지금 5.66%, WTI가 내려갔고요. 브렌트유가 5.6% 하락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그 주변국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한 규약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유가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유가가 빠르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과 지금 국제 유가가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름을 살라 그러면 국제 유가로 못 사요. 거기다 프리미엄 주고 웃돈. 네.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유가라는 거는 또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월마다 또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 뒤로 갈수록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유가가 제일 큰 고민이었는데 그게 떨어졌다라는 거고 이란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릴 용의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으며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주목했던 표현은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릴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뭐 결론은 안 났지만 방향성이 좋은 거를 지금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에 또 어떤 일희가 있었냐면은 전쟁 반대 결의안을 해서 8번째 시도를 해가지고 상원에서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쟁 반대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찬성 50표, 반대 47표인데 여기서 왜 그동안 8번, 7번, 8번을 시도를 했었냐면은 뭐 공화당 의원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 중에 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가결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상원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하원에 또 가서 해야 되고 하원에 가면은 뭐 이게 될 거냐? 그러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아시죠? 그 전쟁 딱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 기한 넘어가면은 국회에서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결이에요. 네. 근데 야 그럼 뭐 어차피 하원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뭐 굳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뉴스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일희라 그랬잖아요. 그 상원 통과됐으니까 오늘은 좋은 거니까 유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건데 네. 여기서 미국 정치권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공화당 의원 4명이 돌아섰다는 걸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네. 안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화당을 트럼프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게 지금 외신에서는 그걸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 상원이 통과가 됐구나 8번째 분에 됐구나 그러면 그냥 오늘 호재네 라는 게 이제 우리 입장인 거고 뭐 뉴욕타임즈나 그 외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저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한테 반기 들었다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가는 그 정치적인 구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네. 거를 그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은 많이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뭐 한 가지 뉴스 더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와 관련된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면은 드디어 우리나라 배가 한 척이 나왔습니다. 네. 호르무즈에서 예, 예. 네. 200만 배럴짜리 그 HMM 선박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면 유니버설 위너. 전 세계 아니죠. 전 우주를 이긴. 네. 그래도 무사히 튼 다행입니다. 문제 없이 이게 나왔다는 점에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거기서 해협에다가 뭐 돈을 지불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 이란 당국의 선박 통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외교안보 문제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피격된 거 있잖아요. 네네. 나무호. 그리고 이거 딱 봐도
이란 같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딱 이란이라고 명시는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한테 해명하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란이라 치고 그냥 이란을 막 싸질러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서 룸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막 둘러둘러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랬나 아마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배 빠져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한국 배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요 했을 때 그거 빼주자라는 네.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안보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5척도 네. 좀 안전하게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가죠. 네. 네, 삼성 전기 관련된 뉴스입니까? 삼성전기 관련한 뉴스인데 와 네. 이게 되네요. 뭐죠? 1조 5천억 원 규모의 네. 그 실리콘 캐파시터를 공급을 했다는 건데 이 실리콘 캐파시터가 그 지금 이게 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육성을 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그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줄일 수 있는 데이터 처리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전력 소모량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리콘 캐퍼시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익숙한 표현은 아니니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다음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네네. 아닌데 그래도 야 이거 차세대는 이거야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던 거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없는 제품에 대한 계약이 그쵸. 이루어졌다는 그냥 뭐 말씀이신 POC 거죠? 정도 해가지고 아.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제품인데 네. 이게 1조 5천억 으로 나갔다는 거는 보통 첫 판부터 이렇게 크게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전이 충분히 이 빌드업이 됐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몰랐지만, 네. 그러니까 시장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니까 1조 5천억이라는 사이즈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금액의 거래가 나온 겁니다. 자, 어느 회사인지는 안 나오는군요. 네, 어딘지는 안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 정도 살 정도면 당연히 뭐 우리가 이름 당연히 알만한 텍테크죠? 회사일 텐데 네, 네. 어디지? 이거 살 수 있는 회사가 이거는 예를 들면 그냥 뭐 예를 구글 뭐 이런 데서 사진 못할 거 아니에요. 이 반도체를 기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 어디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1조 5천억 캐퍼시터를 공급할 정도면 네. 뭐 그 정도 되는 회사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AMD 아니면 AMD도 아니지. AMD도 반도체 만드니까. 가능한가요? 네, 뭐 하여튼 그런 회사 아닌가? 네, 그래서 MLCC 지금 있는 그 적층 세라믹 컨덴서 대비해서 저항이 100배 이상 낮아서 네. 고성능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로 얘기가 돼 있는. 아, 역시 댓글은 대단합니다. 왜요? 마벨이라고 나오네요. 마벨이라는 회사가 그 상대 회사인 모양이에요. 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정보는 또 다 알고 계시지? 어디서 뭐 나왔나? 근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예. 네, 네. 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마벨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그 마벨의 POC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나오면은 아 이건 마벨이구나라고 추정하는 게 전혀 문제는 없는데 네네. 그 오늘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미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사라고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마벨이라고 확정을 회사에서 안 해준 부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우리 댓글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 하시죠 그러면. 네. 네. 하여튼 삼성전기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 자, 이렇게 오늘 마벨은 컨트롤러 네트워크 컨트롤러 하는 네트워크 컨트롤하는 그런 네네. 거 하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오늘 저 노사합의라는 좋은 소식이 아유, 근데 자꾸 우리 정 프로님이 그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돈 받는 거 갖고 우거지상을 딱 쓰시니까 야 이걸 또 이렇게 연결시킨다. 이거 씹어 먹어버려야지. 우거지를 씹어 정프로님의 먹어야죠. 그 우거지상을 씹어 먹기 위해서 저희가 네. 삼원가등 우거지탕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이거 아주 드세요 그냥. 네. 드셔서 씹어 드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우거지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뭐 저는 삼원가등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 못 가봤어요. 네, 못 가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드실 수 있는 네. 우거지탕을 야. 저희가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이 깔끔하니? 50년 전통이군요. 소고기 우거지탕 네.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번거로운 조리도 없이 정말 깊은 맛까지 다 낼 수 있는 삼원가든 우거지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 6팩이니까 12인분 가는 거고요. 12인분 가면은 사실 이거 한 팩 한 팩 뜯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2팩을 항상 뜯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네. 총 16팩이 갑니다. 네. 12인분이 가니까 가족분들께서 다 같이 근데 모이셔서 넉넉하게 좀 드실 수 있어요. 우거지탕하고 네. 육개장하고 차이는 뭐예요? 우거지탕과 육개장. 예, 예. 와 좋은 질문인데요. 우거지탕은 주인공이 우거지죠. 우거지에 조연으로 고기가 들어가는 거고 네. 육개장은 주인이 고기인데 거기에 이제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우거지가 봐야 또 들어가는 거고. 우거지도 들어가지만 다른 야채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육개장에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우거지에 자신이 있으니까 우거지탕이라고 붙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거지에 자신이 없으면은 육개장이라고 붙였을 건데. 우거지가 진짜 맛있어요. 네. 자, 하여튼 하긴 그러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네. 뭐가 자신 있냐가 다른 거네. 야 근데 국물이 그리고 조금 더 얘가 좀 마일드하죠. 그죠. 우거지탕이. 네. 육개장이 조금 매워요. 더 매콤하고. 원래 소고기 양지는 어지간하면 맛있습니다. 네. 근데 우거지는 맛있는 데만 맛있어요. 네네네. 자, 육개장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워낙 맛있어서 그래요. 워낙 맛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우거지탕입니다. 자, 그리고 뜨끈하다. 예, 뜨끈하게 배 채웠으면 달려야죠. 달려야죠. 예, 푸마 저희가 오늘 입고 왔습니다. 예, 푸마가 옛날에 참 짝퉁이 많았습니다. 네. 뭐 파마도 있었고요. 예, 뭐 다마, 준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거는 머리 이렇게 푸마 머리 뽀글뽀글했던 친구도 있었고. 네, 근데 이거 진짜 정품 푸마. 네. 피스테라고 그럽니까?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 피스테라는 게 이제 하여튼 트레이닝복 같은 거예요. 네네. 네, 그거 바람막이 되는 그런 이제 트레이닝복 반팔로 된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일반 반팔처럼 보이는데 재질은 약간 우리가 외투로 입는 바람막이 재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특이해요. 저도 이런 건 좀 처음 보긴 했는데 요거를 트레이닝 바람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네. 컬러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남색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깔끔한 디자인인데 네. 블랙의 경우에는 저는 이런 포인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머니 하나 달려 권팀장님도 있고요. 주머니가 그 수평으로 달려 있어요. 좀 옆으로 돼 있어요 주머니가. 그렇지.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가지 컬러를 이거 하나 주문하시면은 반팔과 긴팔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블랙 선택하시면 블랙의 반팔과 긴팔 같이 그러네요. 가고 네이비 선택하시면 네이비의 반팔과 긴팔 뭐 베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이즈가 90부터 110까지. 네. 스몰부터 2X라지까지 나옵니다. 오. 네, 이게 지금 제가 입은 게 엑스라지인데 요거 네. 하나 더 크게 또 나오니까 뭐 거의 뭐 어지간한 덩치는 다 그렇죠. 입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바람막이 반팔 그리고 긴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두 분이 입으신 게 좋네요. 전 이 색깔 마음에 이 드는데요. 정도 포인트 좋아요. 그리고 일단 수납이 있어야 돼. 운동 나갈 때 수납이 있어야 돼. 아, 그래요? 뭐 카드라도 하나 들고 나가야 얘는 여기 주문 있잖아. 이건 여기 있구나. 뭐야? 몰랐어요. 이 배 쪽에 이거 이 캥거루 포켓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얘는 또 여러분 있어요. 네이비는 여기 있습니다. 네이비는 여기. 네, 여기 몰랐구나. 있어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은 요 가슴 쪽에 포켓이 하나 있고요. 예, 네이비는 요 아래쪽에 예, 배 쪽에 캥거루 포켓 있고 그리고 우리 권 팀장님 저 베이지색은 섹시 포켓이 있는 거죠. 갑자기 정프로님 손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입으시면 되는데 이게 무려 가격이 47,900원. 원 플러스 원으로 긴팔 하나 반팔 하나 드리는데 47,900원. 한 장당 25,000원인데. 요즘 들어 이게 우리나라 물가 낮추기 프로젝트인가? 네, 물가를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네네. 네, 이거 무조건 옛날엔 두 개였으면 한 20만 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47,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네, 그거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정프로도 기분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네, 걱정이 좀 되는 건데. 남들도 다 올려달라 그럴까 이게 제일 걱정되시는. 그러니까 그거 한 축이 있는 거고, 예, 그거 한 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글로벌하게도 많이 관심들 갖고 볼 거 아니에요. 워낙 큰 회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은 우리의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뭐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가야 되는 회사라는 이제 인식이 글로벌하게 혹은 뭐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네. 영업이익 예를 들어 한 210조쯤 났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네, 한 210조 났는데 회사에 생각할 때는 조금 줄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럼 이런저런 비용 해갖고 190조로 맞추면 뭐 특별 성과급 좀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그 영업이 그렇게 줄어드는 걸 내가 또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걱정. 그래서 노동자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같이 가진 않는 것 같은 그림이라 그게 이제 조금 마음이 걱정이 된다. 예, 요거입니다. 네, 또 쓸데없는 걱정일 가능성이 높죠. 네.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다. 그거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 중에 네. 정부가 그 민간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들한테 분명히 있어요. 네. 일단 금융은 당연히 거기 옛날에 뭐 금융 배당도 못 주게 막 정부가 압박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노조 이슈 같은 경우도 한국 노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정부가 거기에 힘 실어주는 부분들도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네. 됩니다. 예. 네. 여튼 뭐 저의 그 작은 걱정이었고요. 그러지 않으리라고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 권순우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